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정신현 상학 강독. 예, 어, 이 문장은 이제 해겔이 이제 하나의 이제 생명 현상으로서 유기체 전체를 이해하는데 법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실패하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유기적 자연 전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이제 인간을 포함해서 뭐 이제 자연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상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왜 기존에는 실패를 했고 그것을 법칙화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안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문장인데, 이런 논의들은 지금 이성장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논의들은 이렇게 뭐 한 자연 철학으로도 이렇게 좀 분류될 수 있는 해겔의 자연 철학. 예, 근데 해겔이 이제 큰 철학의 흐름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자연 철학과 정신 철학 뭐 이렇게 나누기도 했죠. 아무튼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이성을 넘어서 정신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 대목입니다. 예, 문장 나가보겠습니다. Hier hingegen ist die organische Einheit, das heißt eben die Beziehung jener Gegensätze. 이제 allgemeinen und einzelnen, wesentlichen und äußerlichen을 이런 것들의 대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jener Gegensätze und diese Beziehung ist reines Übergehen selbst der Gegenstände. 여기서 흰 개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해겔이 이 유기체를 인식하는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서 의식장에서 이런 그 오성의 예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돼서 이제 유기체의 통일이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번역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유기적 통일, 즉 저대립들, 그러니까 보편자와 개별자의 대립 또는 본질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의 대립, 저 대립들의 관계가 있으면 이 관계가 순수한 넘어감, 위복인 넘어감으로써 그 자체로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적 통일에서는 하나의 대립들이 이제 뭐 통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통합으로 가는 건데, 이 대립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관계가 하나의 그런 대상의 그런 근본적인 하나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지각 단계의 오성에서 대립은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성의 반성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었고, 대상은 특정하게 규정된 것, 즉 이해 가능하게 고정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동적이고 넘어가는 초월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이에 포착되고 포획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각 단계에서의 오성은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 자체가 하나의 그런 이런 포착 가능하게 오성이 스스로 대상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상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성의 그런 대상을 포착할 수 있는 틀이 그 오성이 그 대상에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틀 지어져 있는 거, 포획되고 마치 포획된 그런 하나의 뭐 사냥감처럼 그런 식으로 대상은 오성에게 포착 가능하게 놓여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각 단계에서의 그 오성에서 일어나는 반성이 그러한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이제 그 지각에 대한 그런 논의에서도 사실 대립의 그 대상 자체의 어떤 자립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아무래도 중심점은 오성의 반성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해겔은 오성에서는 그렇게 사위에 포착 가능하게 대상이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 현상과 관계된 유기적 자연에서 대상은 그렇게 고정되게 또는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착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는 관계를 통해 그 대상에 접근해야 된다는 기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감각성, 자극성, 재생성이라는 생명의 내재성이 바로 신경계, 근육계, 생식기관으로 1대1 대응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런 내재성, 감각성과 자극성, 재생성이라는 개념들조차 이제 상호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대상, 타자는 그래서 자연에 있는 뭐 동식물, 이 자연 자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자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오성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고정된 채로 이렇게 이해 가능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이런 초월적 존재이며 이는 관계적 이해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해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성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의 자연과학 여기에서의 쭉 논의되는 해겔이 이제 근현대의 자연과학 특히 의학에서의 하나의 기초가 이제 해부학인데 이 해부학이 는 이제 이미 죽어버린 신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해겔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해부학을 아주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의 해부학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죽은 신체만 가지고는 한다고는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의학이 이제 근본적으로 더 타국에 비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2차 대전기의 하나의 그 생체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실험을 했던 건데 이런 것은 사실 해겔은 상상도 못했을 그런 일이겠죠. 아무튼 해겔의 해부학에 대한 이런 비판은 그때 당시에는 정당했을지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시점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서 하나의 이제 유기체 자연을 고정된 진리로 어떻게 특정하게 규정하는 것, 그것을 그런 특정하게 인식된 것들을 고정된 진리로 주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대상임을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해겔의 어떤 법철학에 관한 또 예고가 또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런 현상을 자연계의 현상을 어떻게 좀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법칙화 시켜갖고 어떻게 반복되고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법칙화되는 것들이 그 특정한 항목들을 고정된 예를 들어 우선 감각성, 수용성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개념화 시켜서 그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특정하게 규정해 놓는, 고정시켜 놓는 그러한 법칙화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이런 법칙화는 뭐 현상을 설명하려면은 그것이 필요한 그런 오상의 작용이기도 하죠. 법칙화를 한다는 거는. 하지만 그것이 계속 고정된 형태로 그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법의 발전과도 마찬가지죠. 법은 끊임없이 만들어지잖아요. 현실의 어떤 사회 현상,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거불변의 그런 법이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의 그런 이제 법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또 말하는 이런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